자, 우리 3월 달에는 상장 페이지가 될 수 있는 주식들이 또 어디서 지뢰밭이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내 주식은 괜찮을 거야. 나는 분석을 열심히 했고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3년 내지 5년 이상 동안 잘 냈던 기업들이고 또 시가총액도 작지가 않고 5천억 1조 이상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 주식은 괜찮을 거야 라고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그런 기업들은요 잠시 잠깐 피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중소형주를 좀 담아놓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럴 때는 미리미리 좀 그런 종목군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군들은 좀 솎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 농사를 지을 때도 보면요 이 잡초, 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배워놓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심어놓은 농작물에까지 피해가 커지는 번지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 계좌를 만들어 나갈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지치기라고 하죠. 가지치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야 되는 주식과 팔아야 되는 주식을 좀 구분해 드리려고 그래요. 어디까지 제가 이야기해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자, 제가 준비한 PPT가 있으니까요. 이거 한번 보면서 가시죠. 주식을 사기 전에 팔아야 되는 주식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주식시장은 돈을 잃거나 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서 누군가로 옮겨진다고들 많이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고 산 주식들 그거 미리미리 여러분들 팔지 않으면 미리미리 손을 쓰지 않으면 시장에서 엄한 사람들이 내 돈을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들은요 흥망성쇠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변동이 참 많아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처럼 40년 동안 우상향한 기업은요 딱 그 기업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주식도 삼성전자처럼 될 거야 라고 믿고 사지만 그 믿음은 좋지만 중간중간에 삼성전자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기업 그리고 성장을 내야 될 때 성장을 내는 기업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갈 주식과 버려야 될 주식을 골라낼 능력이 없다면 투자자로서 생존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하지도 않았는데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믿고 장기 투자한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말만 이론적으로만 장기 투자한다 그러고 실제로는 투기주로 장기 투자한다는 사람들 많아요.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3월달만큼은 좀 조심해야 돼요. 특히 감사보고서 시즌 때에는 멀쩡해 보이는 기업들도요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거래 정지가 되고요. 1년 동안 유예기간 줬을 때 살아남지 못하면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코스닥에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요. 코스닥 여러분들이 투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코스닥을 투자 안 한다? 제가 볼 때는 1억 미만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중소형주 및 코스닥 종목군들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담아놓지 않으면 계좌가 커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정적인 우량주 대형주만 가지고 1억 미만짜리 계좌가 대형주만 사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또 대형주에는 여러분들 담을 만한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시장에 2200개가 넘는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대형주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다 중형주 및 소형주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중소형주를 코스닥 종목군들을 포트의 일정 부분 담아낸다 그러면 일단 피해갈 것들은 좀 피해가야 돼요. 지금 이 코스닥에서 감사 의견 비적정, 상장 폐지 위기 기업들이 코스닥에 역시나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기업들의 명단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표면상으로는 재무, 회계 수준이 지금 상당히 적자투성이고 위험한 수준이지만 또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있어요. 간혹가다가 여기서 살아남는 소수의 기업들이 테마가 또 붙으면서 수익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아니면 도예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좀 지키면서 투자를 해야 단 한 번에 그 미끄러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네이버나 카카오나 혹은 구글에 감사 의견 거절 및 한정 예상되는 종목군들 리스트 치시면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코어롱 티슈진부터 해가지고 작은 종목들까지 꽤 많이 있어요. 한번 검색들을 좀 해보십시오. 한 1, 2년 전부터 상장 폐지가 될까 말까 고민 속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마 올해는 그 숫자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중간에 코로나가 있었죠. 자, 우리 보통 이런 한계 기업들을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주가가 보면요 이 한계 기업들은 3월달에 급변동이 심해요. 개별주들이 움직일 때 이 틈바구니 속에서 테마 붙여가지고 상장 폐지 사유 발생하기 전에 차명 계좌로 튀어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번에 LH공사 사태 봤죠?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하면 눈치 있게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미리 튀기 전에 내가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담아놓은 종목군들이 있다 그러면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국거래소에서는요 12월달 이 결산 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를 이 3월달 주주총회 전에 보통 다 받아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가시면은 관련된 안내사항들 쫙 나와 있는데 그거 보시기 또 바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간단해요. 코스닥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
4년 적자면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차트 모양이 아무리 이뻐도 비중 확 줄여주시던가 아니면 일단 파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번에도 잘 고비를 넘기는 기업들은 또 테마라도 한번 잘 붙으면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팔아야 될 주식과 사야 될 주식을 잘 골라내는 게 정말 우선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하지만 예외는 있어요. 특히 제약바이오 주식들 중에서 기술특례 상장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돼도 실적이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상장시켜주는 종목이 있어요. 뭐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우리 인류를 좀 구원할 수 있는, 좀 거창한가요? 그런 약제들을 임상실험을 통해서 이제 판매 승인까지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일부 기업이긴 하지만 기술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은 기술특례 상장이 유지가 되는 한 실적을 안 내도 뭐 10년 동안 실적을 안 내도 상장 폐지는 안 시켜요. 근데 그래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조심은 해야겠죠.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다른 게 뭡니까? 내재 가치 아니겠습니까? 내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자, 올해는 이 상법이 또 한번 개정이 돼가지고요. 이 상장된 법인 주식회사들은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우리 투자자들한테 공시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근데 이거를 공시를 지연하고 공시를 안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겠죠. 뒤가 구리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종목군들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게 그게 지뢰가 섞여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이 거래소에 따르면요,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 불공정 거래에 취약한 한계 기업들, 문제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시 전에 주가 그리고 거래량이요, 이 급변동하는 비정상적인 변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미리미리 이렇게 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부자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기업 주식들 내부자들이 그죠? 이거 눈치 못 채시는 분은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주식을 사기만 하고 나도 모르게 엉뚱하고 이상한 종목군들 담아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소개로, 혹은 뭐 누구의 추천으로 한 번씩 3월 달에는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관련된 종목군들 리스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털에 검색 조금만 하시면 다 나와요. 정리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띄워드리지는 못하겠어요. 거기서도 분명히 살아남는 기업들이 또 있을 거니까 어디까지나 예상치이고 위험성만 날리는 거지 살아남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돼요. 특히나 그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이 허위 공시를 통해서 이 3월 달에 벗어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범죄죠, 완전. 근데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우리가 흔히 작전주라고 하는 것들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회계사들 입장에서도, 회계법인 입장에서도요, 그런 기업들을 작정하고 속이는 기업들은요, 곤란한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 잡아냅니다. 언젠가는 다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시 잠깐 유행으로 올라가는 주식들, 여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미리미리 잘라내시고 덜어내시고 포트에 좀 변화를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생겼어요. 정치 테마주, 선거 관련주입니다. 그 둘이 동문이래, 그 둘이 동양이래. 원래 정치 테마주는 서울대 동문, 연고대 동문, 뭐 성균관대 동문, 그죠? 근데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고, 서울고, 서울에서 좀 잘 나가는 고등학교 동문들 테마주가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때 보니까 서울대, 연고대, 성균관대 뭐 이런 대학교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는 고향, 또 우리 윤석열 전 총장 관련주 같은 경우는 파평윤씨, 지금 파평윤씨라 그래가지고요, 네이버에 또 파평윤씨 족보까지 또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덕분에 파평윤씨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지금 뭐 금강철강부터 해가지고 옹진, 기타 등등등등 대주주 및 대표이사 명단에 파평윤씨가 들어갔기만 하면은 일단 주가가 올라가고 봐요. 근데 그들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요, 어느 한편으로는 납득은 돼요. 그러니까 파평윤씨 때문에 올라간다기보다도 미리미리 뭔가 그걸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차트가 좀 준비가 돼 있었어요. 바닥도 오랫동안 다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좀 전환시켜 놓을 어떤 그 거래량이 좀 중간중간에 동반되는 상승이 좀 있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종목군들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가치 투자 목적으로는 알맞지 않은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금강철강 같은 철강금속 중소형주들은 파평윤씨 정치 테마가 아니더라도 사볼 만한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치 테마로서 여러분들 종목을 지금서부터 골라내지 마시고요. 정치 테마가 아니더라도 올라갈 만한 실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판단이 되시면 그 주식들 좀 사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중소형주는 한 번씩은 올려주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번에 금강철강과 같은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애니능률 같은 종목이었어요. 이 둘 다 보면은 강하게 뛰었던 파평윤씨 관련 종목인데 미리미리 바닥에서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매집이 이미 다 되어 있었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매집이 뭐냐, 이동평균선이 뭐냐,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책을 읽고 먼저 기본적으로 학습량이 좀 받쳐줘야 돼요. 학습량이 받쳐지지 않고 단번에 이해하기가 힘든 용어들이 있고요. 정말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주식을 바로 산다는 게 넌센스예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마치 내가 축구장에 갔는데요,
동호회 축구도 한번 안 해본 사람들이 국가대표들하고 게임 뛰겠다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볼 한번 만지지도 못해요. 그냥 잔디만 지레밟고 운동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양적인 학습량은 좀 받침이 돼야 돼요. 제가 전전 컨텐츠에 올려드린 거 보면은 양적인 훈련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질적인 성장이 도모가 된다는 내용을 좀 올려드렸었는데, 정말 양적인 훈련이 지금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좋은 책들 중간중간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책들도 좀 보시면서 양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학습량을 좀 채워주십시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까지 출발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감사보고서 시즌 때 여기 발맞춰서 대주주 입장에서도 차명 계좌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들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정직하게 대주주가 차명 계좌 하나 없이, 그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길 바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대로 대주주라 그러면은 차명 계좌 하나 없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 이 선거 앞두고 정치 테마주들 테마 붙여가지고 멀쩡해 보이지 않은 기업들도 분명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골라낼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수익 내셔도 좋아요. 근데 수익보다는 아마 리스크가 크고 변동성이 심해서 얼마 먹지도 못하고 한눈 파는 사이에 손실로 전환되는 경우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종목군들을 잘 다루지 못하고 이런 종목군들의 사이클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멀쩡한 종목들만 하십시오. 멀쩡한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 조정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고요. 그러시면 기다리십시오. 차라리 우리가 물때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낚시를 해도요, 밀물과 썰물을 알아야 고기를 잘 낚을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이 밀물인지 썰물인지 판단이 되시면 내가 밀물 때 낚시를 잘한다, 썰물 때 낚시를 잘한다,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주식 투자도 잘하는 게 있어요. 뭐 상승장에서 투자를 돌파주를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하락장에서 눌림목 매매를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횡보장은 정말 어려워요. 어디로든 방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요, 그냥 우기면서 투자하지 마시고, 이 회사는 기업 분석이 잘 되니까 나는 시장 타이밍 잡지 않아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올라갈 거야, 우기지 말고 지금은 명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정치 테마주처럼 이상한 종목군들, 뭐 파평유시 테마, 여러분 듣기만 해도 웃긴 얘기잖아요, 그죠? 시장이 그렇게까지 움직일 정도면은 얼마나 올라갈 만한 게 지금 없단 얘기입니까? 얼마나 시장의 수급이 지금 꼬였으면 그런 테마로까지 시장에서 종목이 움직입니까? 잠시 잠깐 움직이는 이 변동성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시장도 역시 정치 일정을 비켜갈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정치 테마주 움직임이. 일단은 이번에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 굵직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요, 이제 또 1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대선까지 지금 보면은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빠르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주기적으로 선거 시즌만 되면요, 온갖 재료가 시장에 등장을 하면서 별의별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여요. 제가 여기 화면에도 인터넷 기사에 따온 그 주요 정치인 테마주들 정리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조그맣게만 해놓을게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 여러분들 수익보다는 손실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노출하는 게 저는 좀 꺼려집니다. 분명 근데 이들 종목들 중에서 이 눌림의 위치에서는 한번 사보고 싶은 것들도 있어요. 굳이 테마주라서 사보라는 게 아니고, 그 테마가 아니더라도 제가 수년 동안 기업 분석을 해보니까 이 기업의 사이클을 수년 동안 보니까 선거 때마다 잠시 잠깐 변동성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월봉상, 월봉 차트상 우상향이더라고요. 추세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월봉 실적, 그러니까 연봉 실적도 월로 연으로 여러분들이 캔들을 만들어서 보시면 우상향하는 기업 분석이 되는 종목군들이 있고요, 반대로 우하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 이 테마주 중에서도 그 테마가 아니더라도, 선거 관련 이슈가 아니더라도 올라갈 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골라낼 수만 있으면 눌림의 위치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 리스크 구간에서 내가 사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구간에서는 사봐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판단이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막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기업의 본질 가치보다는 여론조사나 혹은 정치적인 어떤 행보, 이런 뉴스에 지금 급등락을 반복하는 정치 테마주들, 가급적이면 이미 올라간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종목군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혹시라도 뒤늦게 따라 들어가서 매수했다 그러면 팔아야 되는 주식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기 전에 우리는 팔아야 되는 주식부터 먼저 좀 팔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번 장에서도 이 정치 테마주만 너무 또 관심 갖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쿠팡이 또 미국 증권시장에 또 상장이 되는데, 그러면서 쿠팡 관련주들 2차 랠리 비슷하게 또 한번
반등파 보여주더라고요. 설거지 파동 보여주더라고요. 조심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쿠팡 관련주들도 본질 가치 이상으로 너무나도 흥분해서 갑작스럽게 급등한 종목군들은 휴유증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들 종목군들 뉴스 썰은 정말 재밌을 거예요. 들어봤자 내 투자에 도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쿠팡 2차 수혜주들은요, 전자결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회사들 많죠. 그런 회사들부터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직접 누군가 종목을 알려주기보다도 업종 섹터 내에서 그 종목을 찾아보는 습관을 좀 많이 들여보세요.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